자, 어떤 물질은 총 3가지 상태를 가지는데, 현재 이 분필가루는 3가지 상태 중에서 고체라는 상태입니다. 쌤이 여기 받아놓은 커피라는 물질은 액체라는 상태예요. 보이나요? 액체라는 상태입니다. 시커멓죠? 그리고 여기 나와서 뭔가 김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있는 얘는 기체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상태인데, 봐봐. 이 고체라는 물질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죠? 색상도 고체죠? 눈에 보이죠? 근데, 봐봐. 현재는 눈에 보이는데, 쌤 이거를, 보이나요? 안 보이죠? 사라졌죠? 기체가 된 거. 아니, 기체가 된 게 아니야. 맞아. 사라졌죠? 하나부터 마술인가요? 아니요. 마술, 너가 저번 주에 했던 마술보다 훨씬 신기하죠? 와. 그렇지 않나요? 자, 어쨌거나. 정말 신기해요. 자, 고체가 사라지는 순간 눈에 안 보이게 되었다? 왜 그런지 알아? 이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확 멀어지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정리하면 이래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그게 고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자,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은 지금 그래프 하나 그려줄 건데, 자, 네, 타임표 어디 갔어? 끝나서 그러죠. 있다. 자, 고체가 있어, 고체.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방법은요? 열을 가한다. 온도를 높인다. 같은 말이죠. 자, 고체한테 온도를 높여준다는 건 고체를 가열한다는 거잖아. 가열한다는 건 잘 들어. 가열한다는 건 열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고체한테 열을 넣어주면 고체 입장에서 열을 받으니까 열 받을 거 아니야. 열 받으면 액체가 됩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열 받으면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고체가 에너지가 많을까? 액체가 에너지가 많을까? 액체가 더 에너지가 많은 거야. 왜 액체가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 고체한테 열을 넣어서 만든 게 액체니까 액체가 더 에너지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고체가 가진 에너지보다 액체가 가진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Y축이 에너지 값이야. 액체가 에너지가 훨씬 더 많죠. 그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방법은요? 증발시킨다? 아니, 또 에너지를 가해요. 또 열을 가합니다. 또 열을 가하면 끓잖아. 끓으면서 기체로 바뀌잖아. 또 에너지를 넣어주면 돼. 또 문제! 액체와 기체 중엔 누가 또 에너지가 많아요? 기체가 에너지가 훨씬 많은 거야. 기체가 에너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거 기체예요.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 고체보다 액체가 에너지가 많고요. 액체보다 기체가 훨씬 에너지가 많아. 에너지가 많다는 건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셋 중에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건 누군가요? 오케이, 기체가 가장 에너지가 많아서 가장 활발하겠죠. 가장 활발하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엄청나게 멀겠죠. 그래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입자 사이 거리가 너무 멀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방금 쌤이 마술처럼 실험한 거 봤죠? 절대 눈에 안 보이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안 보이는 거야.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 고체가 에너지가 있니 없니? 있어요. 있죠. 쌤이 이렇게 그렸잖아. 고체가 에너지가 있어. 그려놨죠. 고체도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가 있으면 운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고체도 그럼 운동을 할까요? 고체도 운동을 할까? 합니다. 우린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만져봐. 책상 만져봐. 느껴지나요?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쌤은 안 느껴져. 사람의 감각기관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매우 미세하게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는 게 고체입니다. 그 고체한테 에너지를 가하면 액체로, 운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액체로 이렇게 녹아버리는 거고, 걔한테 또 에너지가 가면 막 더 멀어지면서 기체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상태가 뭐 한다? 상태가 변화된다. 상태 변화한다. 상태가 변화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하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예요. 물질은 이 세 가지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상태마다 에너지 값이 다 다르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상태가 서로서로가 변화될 수 있다. 여기 액체 상태에 물이 있습니다. 얘한테 에너지를 다 빼버려. 냉장고에 넣어버려. 냉동실에 넣어버려. 에너지를 빼는 작업이야. 그럼 이 액체가 어떻게 돼요? 고체를 얻어버리죠. 그래서 에너지를 오히려 빼면 고체가 돼버려요. 왜죠? 액체가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에너지를 빼버리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쭉 빠지면서 고체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온도를 변화시키면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정리할게요. 상태 변화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이 뭐야? 열 땡. 열이라고 말하면 안 돼. 온도라고 말해야 합니다. 온도가 변해야지만 상태가 변해. 선생님, 열을 가하는 거랑 온도를 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봐, 생각해봐. 이 책상도 선생님이 열을 가하면 언젠가 녹을 수 있겠지. 탈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부터 잠깐 열을 가할 거야. 잠깐. 라이트 있네? 왜 없어? 담배랑 알고 있어요. 일단 라이트. 쌤이 여기 봐봐. 여러분 손으로 책상을 딱 만지면 어떻게 느껴져요? 차갑게 느껴져요? 뜨겁게 느껴져요? 차갑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내 손에서 책상으로 열이 빠져나갈 때 차갑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악수를 딱 하면 따뜻하다라고 느낀다는 건 친구가 나보다 온도가 높아서 열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고 친구 손을 딱 만졌는데 차가워. 그러면 내가 걔한테 열을 뺏기고 있는 거야. 근데 똑같아. 아무 느낌도 없어. 그러면 온도가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책상 만져봐. 어때요? 차갑죠? 무조건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36.5도인데 이 교실의 온도는 기껏해야 몇 도야? 기껏해야 20도가 채 안 될 겁니다. 그죠? 현재는. 그러면 온도차가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열을 뺏어가는 거야. 열을 뺏어가니까 이렇게 내가 차갑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이 책상한테 지금 딱 만진다는 건 뭘 가하고 있는 거야? 열을 가하고 있는 거지. 자! 상태 변했네? 아니요. 열만 가한다고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야. 열을 가해서 어느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 줘야지만 상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 일정한 온도까지 올려줘야 상태가 변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열을 좀만 가한다고 상태가 확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조금 낯설긴 한데 압력입니다. 압력을 가하면 또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 피겨 선수 김연땡 알아요? 누구야? 김연. 정답. 김연아. 김연아가 몸무게가 100kg가 넘죠? 아니죠. 별로 안 무겁죠? 근데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을 탈 때 어떻게 타는 건지 알아요? 스케이트를 딱 타죠? 스케이트 날이 되게 뾰족하잖아? 되게 날카롭죠? 날카로운 스케이트를 타고서 이렇게 얼음 위에 딱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 압력을 빡 가하게 됩니다. 얼음한테. 몸무게가 그대 높지 않더라도 뾰족하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야. 압력을 가하면 잘 봐. 얼음한테 압력을 가하면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으니까 김연아가 씩 이렇게 밀면 녹으면서 쫙 미끄러지는 거야. 이해돼요? 자, 얼음이 녹는 과정은 나중에 분자 구조까지 보면 더 좋은데 중요한 건 얼음이란 녀석은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도 녹죠. 하지만 압력을 가해도 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자가 파괴. 맞아요. 분자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에 배열이 파괴돼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도 압력을 가해도 상태가 바뀔 수 있다. 자, 이해는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그냥 그런 거보다 하는 건데, 적절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 구워 먹을 때 휴대용 버너 알아요? 휴대용 버너 이름은 4글자.
브루스타? 정답 브루스타. 다 아네. 모르는 게 없어. 스타요? 역시 마술사야. 다 알아. 아는 뭐 브루스타. 뭐예요, 그게? 브루스타가 뭐냐면 휴대용 버너. 휴대용 버너를 브루스타라고 부릅니다. 휴대용 버너에 집어넣는 연료 알아요? 흔들면 찰찰찰찰 이렇게 흔들리는 거? 가스. 부탄가스, 그죠? 가스를 흔들면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기체 들어있어요? 액체 들어있어요?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딱딱딱 꽂아서 자 이제 고기 구워 먹자 딱 키면 액체가 찡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죠. 뭐가 나오죠? 불. 기체가 나오면서 불 붙죠. 액체가 찡 나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기체가 나오면서 불 붙는 거야. 분명히 액체가 들어있었는데 나올 때는 기체로 나오죠. 압력을 가해. 맞아. 그 안에 브루스타 통 안에 엄청난 압력으로 기체를 누르고 있어서 액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 안에. 근데 이게 공기 중으로 나오는 순간 압력이 해제가 되죠. 압력이 해제가 되면 다시 기체로 확 변해버립니다. 압력 때문에 상태가 변해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이 부탄가스통을 불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엄청 터져. 빵! 터집니다.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에다 던지면은 막 온도가 올라가면서 압력이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돼? 이거 콕. 구멍 뚫어서 다 쓴 건 구멍 뚫어서 버리는 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못 같은 거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못으로 구멍 뚫으면 못 뚫죠. 못 마땅해? 못 살겠어? 못 듣겠어? 못 이기겠어? 이거 부탁을 딱 부르면. 보고 싶어? 아니, 이렇게 TV에서 봤어. 봤어? 부탁을 딱 해가지고. TV에서 실험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있을 거예요. 고마워. 쌤의 이 말도 안 되는 농담의 끝을 맺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못을 끝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책에 나왔을 거예요. 상태 변화의 원인, 온도와 압력이라고 써있습니다. 2번. 상태 변화의 원인, 온도와 압력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야. 근데 주로 뭐에 의해 변한다? 주로 온도에 의해 변한다라고 써있죠? 주로 온도에 의해 변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제 상태 변화의 현상을 알아볼 건데, 자, 선생님 말로만 하니까 되게 재미가 없죠? 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 되겠어요. 간단하게 영상을 좀, 그림을 좀 참고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지우야, 졸려? 자, 고체, 액체, 기체를 먼저 좀 봅시다. 고체, 액체, 기체. 슝. 첫 번째, 고체는 어떤 성질이 있냐? 흐르지 않죠. 간단하죠. 하지만 액체랑 기체는 흐릅니다. 그죠? 액체랑 기체는 흘러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둘 다. 두 번째, 압축이 되냐? 고체를 압력을 가하면 압축이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이미 입자가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압축이 안 돼. 하지만 액체는 조금 멀고 기체는 엄청 멀죠. 기체는 엄청 압축이 잘 돼. 그래서 기체는 엄청 압축이 잘 돼. 분자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압력을 빡 가면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액체는 거의 압축이 안 돼. 액체도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멀어져 있다고 하지만 액체도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잘 압축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일 잘 압축되는 건 누구다? 기체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기체가 제일 잘 압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오죠. 고체 얘들. 우리 알고 있는 얘들입니다. 액체의 얘들, 기체의 얘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상태를 이제 변화시켜 볼게요. 상태를 변화시킬 때 이렇게 상태를 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걸 암기할 거예요. 잘 보세요. 암기법 같이 소개할게요. 고체한테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들 거야.
가능하죠? 가능하죠? 열을, 온도를 높여주면 되잖아. 자, 고체를 녹여서 액체를 만들 때 융해된다. 고체가 융해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액체를 기체로 만들 때는 액체를 기체화시키는 거니까 기화된다. 암기법이야. 기체화된다. 기체로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체를 액체로 만들 때는요. 액체화된다 해서 액화라고 불러줍니다. 또 볼게요. 액체를 고체로 만들 거야. 응고된다. 들어봤죠? 응고된다. 응고라는 말이 고체로 응축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고체 상태로 응축돼 이렇게 가까워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융해는 고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서 돌려 해동되죠. 풀어지잖아.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걸 융해라고 암기하는 법이에요. 자, 이렇게 4개를 소개해 주었고요. 자,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베스킨 다비스 32 가면요. 그죠? 31이네? 31 가면요. 드라이 땡땡 주죠? 드라이 아이스. 그게 무슨 상태예요? 고체 주잖아요. 고체. 근데 걔를 딱 꺼내는 건 어떻게 돼요? 밑에 액체가 흥건한가요? 아니야. 기체만 휙 날아갑니다. 그죠? 바로 고체가 기체로 바로 날아가는 대표적인 예가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 뭐라 그럴까? 융해인가? 기화인가? 아니죠. 바로 올라간다. 바로 올라간다. 그래서 승자가 오를 승자예요. 바로 올라가 중간 과정 생략하고 바로 올라간다는 표현으로 승화된다. 승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체를 바로 고체로 만드는 것도 승화라고 불러줍니다. 왜? 드라이아이스는 고체인데 왜 물에 만나면 기체가 더 되는 거야? 그럼 그건 드라이아이스랑 물이 만나면 드라이아이스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돼. 기체는 분자 사이 거리가 머니까 드라이아이스한테 에너지를 공급을 잘 못해. 기체는. 근데 물 속에 집어넣으면 물은 입자가 되게 가까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빨리빨리 공급한단 말이야. 드라이아이스가 더 빨리 녹아버려. 자, 고체 드라이아이스를 공기 중에 꺼내놨을 때나 고체 드라이아이스를 액체 물 속에 훅 집어넣었을 때 중에서 어떻게 더 빨리 녹아버려? 액체에 넣었을 때. 그게 에너지를 더 빨리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체는 에너지를 빨리빨리 줄 수 없지만 액체는 에너지를 걔한테 빨리빨리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녹아버립니다. 그 나오는 기체가 드라이아이스라는 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체가 나올 때 눈에 보이지? 드라이아이스 물에 넣어봤어요? 네. 눈 넣으면 이렇게 하얀색 기체 나오죠. 하얀색 기체. 하얀색 어떤 물질이 나오죠. 걔는 기체가 아니겠죠? 눈에 보이니까. 걔가 뭘까요? 액체. 액체입니다. 그럼 뭐가 액체요? 드라이아이스는 액체 상태가 없잖아. 그 드라이아이스 액체 고체로 만든 거 아니야? 기체가 액체로. 잘 봐. 드라이아이스는 온도가 어때요? 엄청 차갑죠.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 그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일단 바뀌지.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눈에 보여 안 보여? 원래 안 보여야 돼. 근데 이 기체가 엄청 차가워. 그러면 이 기체가 올라갈 때 잘 생각해. 기체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이 차가워! 하면서 다 액체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다시 드라이아이스 기체가 이렇게 올라갈 때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이 얘 때문에 액체로 확 바뀌어. 액체로 확 바뀌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를 물에 넣었을 때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하얀색 이상한 물체들은 뭐다? 액체, 물방울들입니다. 물방울들이 올라가다가 또 사라지죠. 또 사라지는 이유는 물방울들이 올라가다가 또 공기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니까 다시 기체로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올라오는 녀석이 드라이아이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자, 어쨌든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을 승화라고 불러주는데 둘이 똑같은 승화니까 조금 구분을 할 거예요. 이 왼쪽 빨간색 승화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죠. 그래서 고체 기체 승화라고 불러줍니다. 그냥 통상적으로는 뭐 고기 승화라고 불러요. 고기 승화. 먹는 고기 맛있겠다. 고기 먹자 한번. 그래. 이 승화는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죠. 그래서 기체 고체 승화라고 불러주기도 하고요. 기고 승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기고는 뭐 먹죠? 먹는데 질문하는 줄 알았어요. 자, 승화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 있죠? 빨간색은 열을 가해야 돼 이 뜻이고요. 파란색은 열을 빼줘야 돼, 온도를 낮춰줘야 돼 그 뜻이에요. 고체한테 에너지를 넣어서 온도를 높이면 융해가 되고요. 액체한테 온도를 높이면 기화가 되고요. 고체한테 에너지를 넣어주면 승화가 되고요. 기체한테 에너지를 빼주면 승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액체를 또 에너지를 빼주면 음고가 되고요. 기체한테 에너지를 빼주면 또 액화가 되네요. 자, 요 이름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잠깐 좀 외우는 시간을 가질까요? 릴렉스하고 저거 이름들 암기법 살짝 알려줬습니다. 살짝 고체를 맞아 융 하면서 녹는 거야. 융해. 잠깐 외우는 시간을 가지고 쌤이 이제부터 어떤 예를 한 명씩 물어볼 거예요. 이건 어떤 예에 속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어. 그건 어떤 현상 때문에 맺힌 걸까? 그러면은 이슬이 맺힌 건 액체잖아.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액체로 바뀐 걸 테니까 액화요 라고 말해주면 돼. 이건 액화 현상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쉽죠? 액화 현상이에요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 현상 무슨 현상이죠? 수면 현상이죠. 수면 현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네요. 자, 수면 현상. 오늘은 마술하고 온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잘까요? 미스테리하네요. 자, 그러면 책을 잠깐 덮을게요. 책을 잠깐 덮고요. 쌤이 하나씩 물어볼 거예요. 왜? 예은 씨가 잠시만요. 아직 안 외웠어? 네. 알았어. 좀 더 줄게, 시간. 충분히 30초 준 것 같은데? 네. 자, 좀 더 줄게요. 이름 외워야 됩니다. 고체와 쌤이 승질이 좀 우사인 볼트급으로 좋대. 우사인 볼트 알지? 너트라고. 걔 또 누구야? 검색해봐야겠다. 우사인 너트. 볼트 동생이야? 오, 처음 알았어. 우사인 볼트 동생이 너트래요. 우사인 너트. 누가 더 빨라? 너트가 더 빠른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번까지 거의 끝나고 있는 거예요. 3번, 4번은 뒤따 쉬우니까 이제 가장 오늘 핵심을 보고 있다 보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상태 변화의 이름을 알고 어떤 현상을 딱 주면 이건 무슨 상태 변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몇 분이야 지금? 32분이네. 좋아요. 2분 더 줄까요? 34분까지. 2분. 2분 덕분에 2분 더 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웃겨? 외우는 중인데요. 사라지는 거야.
2분 되게 기네요. 이제 막 2분이 되었어요. 재밌겠다. 해보자. 보이나? 보인다. 보여? 보이면 안 되는데. 그림자로 가려야 돼요. 그림자로? 아 이렇게? 아 이거 보이잖아. 네. 이거 보이잖아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해? 어떡하라는 거야? 오, 잘 보인다. 뭐야 다 보이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지? 아, 핸드폰으로 안 돼. 안 보이지? 아 놀랍다. 근데 검은하면 핸드폰이 꺼지면 꺼져도 안 보일 거야. 검은 화면이라. 검은 화면은 빛을 흡수하거든. 나도 볼까? 보이는데. 보인다고? 보이나요? 보이는데요? 살짝 보이네? 보이는데요? 근데 하얗게 해야겠다. 하얗게 선명하게. 자, 자, 첫 아니 저 번째. 핸드폰 자체를 끄면 어때요? 저기 안돼. 비추게 되는 안돼. 안돼. 꺼지면 안 돼. 장훈아, 네, 이거 책더 봐야 되는데. 이거 보고 풀자. 액체를 고체로 만들었다. 뭐 한 거야? 응고시킨 거죠. 응고시킨 거야. 지우야!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건 뭐죠? 고체가 액체로 여기.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 왜? 융해. 정답, 융해입니다. 힘들어. 이게 다 말하고 있죠, 지금? 다 보이는 것 같아. 노력하고 있잖아! 자, 다음에, 세윤아!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건 뭐야? 기와요. 기와? 기와 맞죠? 보이는데. 보인다고? 대단한데? 그 다음에, 강민아!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건 뭐야? 액화 정답, 액화죠. 보이는데요? 몰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둘 다 불러봐야지, 이번엔. 그 다음에, 지우야! 고체를 기체로 만들거나 기체를 고체로 만드는 건 다 뭐라 그러죠? 승화요. 승화라고 하죠. 잘했습니다. 용이랑 서연이는 운이 좋았어요. 다음 어려운 거 더 물어볼 거야. 자, 이제 책을 덮어봅시다. 덮어봅시다. 덮어서 동의 먼저. 더운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이 마른다. 기화요. 정답, 기화된 거죠. 물이 사라진 거니까 기화된 거 맞죠? 정답 잘 맞췄습니다. 서연아, 고드름이 녹는다. 융해죠. 고체였던 고드름이 액체로 바뀌는 거니까 융해된 겁니다. 잘했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상원아, 어려운 거. 엄청 어려운 거. 처음 듣는 얘. 드라이 아이스가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진짜 어렵다. 뭐야? 이름이 뭐야? 이거 아닌데? 현재 우리로서 절대 풀 수 없는 어? 문제를 내주라. 기화 아닌데? 승화. 승화죠. 처음 듣는 거잖아, 우리. 아까 절대 예를 든 적이 없잖아. 어떻게 풀었노? 그래서 몰랐던 거야. 자. 눈이 엄청 커지네요. 자, 다시 드라이 아이스가, 드라이 아이스가 점점 작아지는 건 고체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바로 날아가는 거니까 승화가 됩니다. 좀 어려운 거, 지우야. 어려운 거. 촌농이 흘러내리다가 굳었다. 아 깜짝이야. 천놈이라는 줄 알아. 촌농? 촌농이 흘러내리다가 굳었다. 어떤 현상이죠? 제 생각으로 응골. 정답, 응고가 맞습니다. 우와. 촌농은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건 액체로 바뀐 초를 말하죠. 촌농이 흘러내리다가 굳었다는 건 다시 고체로 변한 거니까 응고가 맞습니다. 이게 보여? 엄청 멀리 있는데? 2.0? 대박인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보인다고 해? 안경. 내 눈을 바라봐. 세윤아, 이제 나는 뒤에 없어, 뭐가 있어. 그냥 이거 보고 부르면 되잖아. 자, 어려운 거. 그렇지. 이른 아침에 네. 아 나도. 이른 아침에 안개가 꼈어. 뭘까? 비와. 기화?
아니, 이거는 저희가 액화가 맞습니다. 어허. 봐봐, 안개가 꼈다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아하. 눈에 보이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뭐지? 액체죠. 액체. 액체 물질이 왜 만들어진 거야? 이른 아침은 되게 춥잖아. 차갑단 말이야. 온도가 차가우니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 기체 상대 수증기가 액체로 바뀐 현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 안개가 지표면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개라고 부르고요. 안개가 하늘 높이 떠 있으면 구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름이나 안개나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물론 구름에는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얼음 알갱이도 좀 있긴 하거든요. 안개는 얼음 알갱이는 없죠. 자, 그 다음에 강민아, 어려운 거. 아침에 겨울 아침에 딱 나가봤더니 이 풀잎에 하얀색 서리가 내린 거야. 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머리가 터질 것 엄청 같아요. 어렵지? 승아, 정답. 서리가 뭐냐면 얼음이거든. 난 얼음이고 얼음이 이렇게 풀잎에 얼음이 이렇게 내린 건데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너무 추우니까 바로 얼음으로 달라붙은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승화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승화야?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죠. 기고승화죠. 기고승화. 먹는 거 아니죠? 고기스마. 고기. 맛있겠다. 찌찌뽕. 무조건. 늘었어. 기호 마지막. 기호야. 지효야 지효. 기효. 어허. 했잖아. 기효야. 아 이거 좀 어렵다. 지효도 두 번 했는데. 기효야. 혹시 그거 알아요? 나프탈렌? 몰라요. 몰라요? 아 화학 원소 이름. 아는 거 해야지. 원소 이름. 나프탈렌. 와 그거 내면 진짜 못하겠다. 손등에 알코올을 발랐어. 네. 근데 사라졌어. 기화. 기화죠. 알코올은 액체인데 기체로 날아가는 건 기화죠. 자 이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어려운 얘들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건 다 알고 있죠. 용광로의 철이 녹아 쇳물이 된다. 고드름이 녹는다. 갓 구운 빵 위에 버터가 녹는다. 양초가 녹아 촛농으로 흘러내린다. 다 액체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니까 뭐야? 융해죠. 융해 현상들입니다. 두 번째, 응고도 볼게요. 응고는 물이 얼어 고드름이 된다. 촛농이 흘러내리면서 굳는다. 아까 후가 맞춘 거. 쇳물이 식어서 다시 단단한 철이 된다. 뜨거운 고깃국이 식으면 기름이 굳어진다. 이거 볼 수 있네. 뜨거운 고깃국이 식으면 위에 하얀색 이런 게 떠요. 고체물이 뜨는 건데. 차고들어가기. 맞아. 그런 맞아. 그런 거 맞아. 먹고 싶다. 진짜. 고기 그만. 고기 금지. 고기 금지. 아무튼 이것들을 그래서 응고된다. 액체가 고체로 바뀌니까 응고된다. 라고 말해줍니다. 15cm 이상 고드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뭐예요? 위험해. 뭐예요? 이게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어. 딱 꽂혀가지고. 그렇죠. 고드름. 진짜요? 그럼 바닥 고드름을 15cm 이상 발견하면 119에 신고해줘야 돼요? 고드름이 15cm요? 15cm 그 이상. 14.9cm인데.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 14.9에 준환서 cm. 안 돼요. 15가 넘어야 돼. 가서 재야 돼. 이렇게 올라가서 재고 15 넘었다. 발로 차고 깨면 되지 않아요? 넘어가고 있네요. 깨면 되지 않아요? 굿샷. 그게 제일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아니면 그걸 뭐. 자, 수업에 집중합시다. 갑시다. 젖은 빨래가 마른다. 어항 속의 물이 점점 줄어든다. 물이 끓어 수기가 된다. 마당에 뿌린 물이 마른다. 손등에 바른 알코올이 마른다. 다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거니까 뭐야? 기체로 날아가는 거니까 기화. 기체화된다. 기화라고 했습니다. 액화는 액체로 바뀌는 거겠죠. 이른 아침 안개가 낀다. 안개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풀잎의 이슬 보이죠?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실내로 딱 들어가면 안경 낀 사람들 느낄 거야. 겨울에 밖에 있다가 안으로 탁 들어가면 안에가 얘가 하얗게 막 바뀌어요. 맞아요. 그죠? 엄청 불편하죠. 그 하얗게 낀 건 뭘까요? 김이 낀 거야. 김. 먹는 김 아니고 알죠? 김이 낀 거야. 근데 잠깐 있으면 또 사라지긴 하죠. 그죠? 확 끼는 이유가 뭐냐면 밖에 추운 데 있다가 딱 들어오면 내 안경은 엄청 차갑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던 수증기들이 얘랑 딱 만나면 아 차가워! 하면서 액체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거니까 액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을 여기다 딱 놔두면 주변에 송글송글 밖에 물방울이 생겨요. 본 적 있나요? 얼음물 표면에 물방울 생기는 거. 왜 생기는 걸까? 얼음물이 빠져나오는 걸까? 스물스물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죠? 겉에 있는 얼음 녹아서? 겉에 있던 얼음이 녹아서? 아니, 얼음은 그 안에 들었지, 얼음은 안에. 겉에 얼음이 어디 있어? 아! 맞아. 똑같아. 이 안경하고 똑같은 거야. 엄청 컵이 차가워질 거 아니야. 엄청 컵이 차가워지니까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에 달라붙어서 아 차가워! 해가지고 또 액체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예상했잖아. 뭐 이런 거 못했어요? 아 차가워! 못했다고. 그래서 물방울이 생기는 거. 안에서 물이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바로 액체로 변한 액화 현상입니다. 자, 승화 현상 볼게요. 드라이아이스가 점점 작아지는 거. 그리고 나프탈렌이 뭐냐면 우리 옷장에 집어넣는 하얀색 종량. 이게 나프탈렌이에요. 또 화장실에도 가도 남자 화장실 가면 하얀색 뭐 무슨 알약 같은 거 변기에 막 넣어놓고 그러죠. 냄새나지 말라고. 이게 어쨌든 종약인데 나프탈렌인데 이 나프탈렌도 승화성 물질이라서 액체 상태가 따로 없이 기체로만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라면 스프. 영하의 온도에 얼어있던 명태가 마른다. 명태 알죠? 명태라는 어떤 생선을 영하의 날씨에 이렇게 널어놔요. 계속 영하의 날씨야. 얼어있어.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라있다? 그럼 고체 상태였던 그 얼음이 바로 기체로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마른 거고. 좀 우리 익숙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얘가 마른다? 어떻게 영하에 있던 그 물들이 다 마를 수 있지? 아, 바로 기체로 날아갔나 보다. 승화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일인데 음식물 속에 물을 얼린 후에 승화시켜 라면 스프나 인스턴트 커피를 만든다. 음식물 속에 물을 일단 얼려요. 음식물 속에 물을 얼린다. 그 다음에 승화시킨다. 봐봐. 라면 스프에다가 물을 부으면 되게 막 맛있는 물이 만들어지잖아.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 맛있는 물 상태의 라면 스프를 만들어. 이거를 얼려. 그 다음에 물만 승화시켜. 뭐만 남겠어? 라면 스프만 남겠지. 그걸 봉지에 담아서 라면에 넣어서 파는 거야. 자, 우리가 라면 스프를 만드는 방법이야. 이걸 동결 건조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건조시키면 열을 가해야 되잖아. 열을 가하면 이 라면 스프 성분이 바뀔 수 있으니까 라면 스프 성분을 가만 놔두고 여기를 다 얼려버려. 얼린 다음에 수증기만 딱 다 기화시켜버리는 거야. 물방울만 다 승화시켜서 이 라면 스프 덩어리만 남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가루가 있는데 그거를 물에 넣었다가 얼렸다가 비화시켜서 승화시켜서 다시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만들고 가루를 넣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면 스프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막 썰었어. 근데 재료 속에도 어쨌든 물기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걸 바로 얼려. 아하. 바로 얼린 다음에 여기서 물방울만 승화시키면 그 재료에서 물만 빠진 것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만 이제 라면 스프를 만들어서 봉지에 집어넣으면 되지. 굳이 물에다가 섞을 필요 없어. 음식의 재료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만, 물방울만 다 날려보내는 방법을 동결 건조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만든 게 라면 스프,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있죠. 막대 커피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커피들이 있죠. 다 그렇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공장 가면 이런 것들을 해요. 자, 이거는 기체, 고체, 승화입니다. 기체가 바로 고체로 바뀌는 승화들.
나뭇잎에 서리가 생긴다던가 겨울철 유리창 냉동실에 성에 생기는 거. 본 적 있나? 성의가 어디서? 봐봐. 겨울인데 아빠랑 어디 가기로 했어. 아침에서 딱 나갔는데 밖에다 세워놓은 아빠 자동차 앞유리가 하얘. 눈 내리는 거. 눈 내린 거 말고 하얗게 뭐 껴있어. 아빠 아유 뭐 카드 같은 걸 막 긁어서 이렇게 다 하얀 걸 다 벗겨내는 거 해본 적 있네? 본 적 있네? 아니요. 오빠는요? 눈 내린 거 아니에요? 눈 내린 거 아니야. 눈 내린 날이 아닌데 엄청 추우면 밖에 나뭇잎에 서리가 내리듯이 아빠 유리창 앞에도 서리가 껴가지고 하얗게 서리가 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동을 켜고 한참 동안 높여야 되는데 이제 빨리 출발해야 되는 경우에는 긁어내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이퍼는 닦으면 되잖아요. 잘 안 닦여. 얼음 덩어리여서 안 닦여. 어른도. 그걸 이제 성애라고 해요. 성애. 성애나 서리나 비슷한 거야. 서리와 성애는 비슷한 거다 생각하면 돼요. 상고세. 이거 상고대로 하면 어때요? 겨울철 높은 산에 수증기가 얼어서 상고대가 생긴다. 겨울철 높은 산에는 또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제 승화 현상이 벌어져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승화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림 두 개만 딱 보고서 잠깐 쉴게요.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유. 아니야, 이거. 촌놈. 양초의 상태 변화. 봐봐. 여기 고체 상태의 양초 보이죠? 네. 고체 상태의 양초가 지금 불이 붙어 있죠? 네. 불이 붙어 있다는 건 이렇게 열이 가해져서 이 고체 상태의 양초가 A, 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뭐다? 물어봅니다. A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고체가 액체로 녹고 있는 거니까 뭐야? 융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A는 융해입니다. 융해. 자, C는 뭐냐면 그 녹았던 촛농이 흘러내리다가 다시 굳어버린 게 C거든요. 그럼 액체가 고체로 바뀐 거니까 응고가 되겠네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요 B입니다. B. B는 뭐냐면 이게 심지 뭐야? 심지? 초의 심지 있잖아. 그 심지를 타고서 액체 상태의 초가 심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불에 타는 거야. 그러면 액체 상태의 촛농이 기체로 날아가는 곳입니다.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곳이니까 무슨 현상? 아니죠. 기화죠, 기화. 아. B는 기화가 일어나는 곳이야. 이게 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겠어? 이 안에 음고도 있고 융해도 있고 기화도 있어. 와우! 초 하나 안에 무려 3가지 상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아이오딘. 자, 아이오딘도 승화성 물질입니다. 우리 오늘 승화성 물질을 무려 3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 베스킨라빈스 32가 하면 주는 거 있죠? 드라이아이스. 썸의 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봐. 뭐? 드라이아이스 승화성 물질이고요. 쌤은 한 가지 맛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똥맛. 미안해. 상상하지 마. 매달 하나씩 더 맛이 나오지 않았었냐, 네, 원래는? 당근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그치, 맛 나왔다가 인기 없는 거 막 없애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말자. 우리 베스킨라빈스 얘기가 중요한 얘기 아니죠. 두 번째 물질 다 설명해서 뭐 있었죠? 하나? 뭐죠? 나프탈렌. 나프탈렌. 나프탈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전부 다 승화성 물질이야. 승화성 물질이 뭐지? 고체랑 액체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중간에 액체 상태가 없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아는데 나머지는 본 적도 없어, 그죠? 나프탈렌은 살짝 언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오딘은 진짜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자는 거야.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을 갖다 놓고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고체가 바로 기체로 날아가겠네. 기체로 날아가다가 누굴 만난다? 찬물이 담겨있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밑바닥에 맞나요? 다시 둥근 바닥 플라스크의 밑바닥을 딱 만나면 봐봐. 내가 기체 상태로 변한 아이오딘이야. 올라가다가
차가운 둥근 바닥 플러스 밑바닥에 딱 닿으면 어떻게 돼? 굳어요. 아 차가워! 이거. 아 차가워! 하면서 굳어버리겠죠? 액체로 바뀌나요? 고체로 바뀌나요? 고체로 바뀌겠지. 그래서 고체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길쭉길쭉한 고체 물질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나요? 왜? 얘는 액체 상태가 없으니까 고체가 바로 기체로 변하고 기체가 바로 고체로 변하는 걸 여기서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죠. 누가 고기죠? 아래가 고기야? 위에가 고기야? 아래가 고기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고기 승화. 여기 승화는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기고승화죠.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고기승화와 기고승화를 모두 다 볼 수 있다. 다시 고기승화, 기고승화를 모두 다 볼 수가 있다. 알겠죠? 배고프다. 밥 먹고 왔나요? 아니요. 아니요? 점심 먹고. 아니오딘. 아니오딘.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랬구나. 좋아요. 배고프다. 그런 의미에서 쿨하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우와. 뭘 사주는 분위기였었는데. 아,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여기서 얘들아, 이게 뭐죠? 이거 마이쮸랑, 우와, 알람 울린다. 이거 하고 줄게요.